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기관총에 수류탄까지 동원해서 시위대 희생자가 거의 600명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있죠. 이 정도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때쯤 되면 유엔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이 행사될 만한데, 근데 중국의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미얀마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려고 검색을 해보면 한국군 파병이라는 주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미얀마에 우리나라가 비공식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민간인을 지켜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회수에만 목을 맨다면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그냥 조회수만 한번 빨아먹어 보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특히 저희는 경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뭐 비공식적으로 미얀마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을지,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에서 팩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45년 10월 24일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후에 국제협력 증진과 인권 개선 등을 골자로 만들어진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이라고 하죠. 이 기구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격한 걸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1951년에 16개국이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역사가 있죠. 이처럼 특정 주권 국가를 다른 국가가 유엔의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략을 할 경우에 국제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합니다. 물론 미국 정도의 슈퍼파워를 가진 경우에는 유엔군의 공격을 받기 어렵죠. 실제 지난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슈퍼파워는 아니죠. 그럼 문제의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유튜브에 떠도는 내용처럼 우리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미얀마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은 침략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뭐 거기서 거부권도 행사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정말 재수가 없으면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미얀마에 파병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미얀마 사태와 동일한 이런 인권 보호의 이유로 유엔이 연합군을 파견한 사례는 지난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 당시였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라는 이 사람은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2011년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자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대학살을 전개를 했는데요. 자국의 리비아 시민들을 상대로 전투기로 막 공습을 하고요. 해외에서 용병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스나이퍼들로 막 저격을 하고 시민들을 그냥 무차별 학살했던 이런 사건이 바로 리비아 민주화 운동이었죠. 솔직히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유엔에서는 특정 국가가 뭐 집단 학살을 한다던가 인종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범죄를 정부가 저지를 경우에는 군사 파견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유엔 회원국들은 1973호라는 이런 결의를 했고요. 카다피 정권에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지를 해라, 그리고 강제 점령지에서 철수를 하고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라,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다피는 결연한 저항 의지를 내비쳤죠. 나 끝까지 싸우겠다 하다가 연합군의 공습으로 그냥 골로 갔죠. 이번 미얀마 사태도 사실은 이 유엔이 보호 책임 원칙 R2P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입각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같은 이런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사력도 투입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실제 군사력을 투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카다피가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리비아의 군사력까지 투입하는 거는 뭐 찬성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공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얀마 사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 투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군 파병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대체 중국이 어떤 이유가 있길래, 무슨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엔의 연합군 파견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도 지금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중 기술 갈등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놓여 있죠. 지난 4월 6일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 문제를 규탄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과 동맹국들과 함께 보이콧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기자회견 이후 미 정부는 우리 공식 입장이 아니다. 보이콧의 문제는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재빨리 선을 딱 그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방문을 자제시키거나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또는 올림픽 후원을 취소하는 등 이런 경제적 압박이라도 가하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위구르족 문제로 인권 문제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마당에 미얀마의 유엔에서 연합군을 파병한다 이 문제를 만약에 찬성한다 이러면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이 파병을 해도 된다. 이게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끝까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병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위구르족 문제가 없었더라도 중국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술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작은 문제에서도 사사건건 서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 중국을 아예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아예 꺾어버리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부터 배터리 등 이런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미국 자체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이런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든가 배터리의 생산 시설 이렇게 최대한 미국에 많이 짓게 해서 앞으로 중국과 겪게 될 갈등에서 중요 부품이나 소재가 없어서 이것이 무기화되는 이 싹을 잘라버리는 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갈등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그 유엔 상임 이사국 간에 중국은 미국의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미얀마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격돌하고 있는 중국 이 둘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같이 재테크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달 4월 12일 바이든은 글로벌 반도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차량용 및 가전제품용 반도체가 현재 공급 부족 상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그대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제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맹국들은 중국을 쏙 빼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의 공급망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추가로 더 건설해라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반도체 공장만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간단한 문제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요구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반도체 자립을 선포한 상태고요. 지난 3일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더 짓고 기술적으로도 협력을 해달라 이 뜻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의 정책과 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만간 삼성전자가 중국과 반도체 기술 협력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이번 12일 반도체 대책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빠질 수도 있겠죠. 망하겠다 이 뜻이니까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 중국은 사드 문제처럼
전방위적인 뭐 경제 제재 또는 불매 운동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기술 협력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발 제동을 걸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터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는 또 반도체 기업에는 특히 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국과 또는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미얀마의 인권 때문에 미얀마에 비공식적으로 유엔의 허가도 없이 군대를 파병한다 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인데 당장에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또 반도체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우리 재테크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